네, 핸즈온 세션을 맡게 된 박성근입니다. 어, 난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좀 고민했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그 키스킷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들을 직접 보고,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키스키스 이용해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려고 하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양자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고전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양자 컴퓨터로 빠르게 이제 현실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시간 복잡도 관점에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을 BQP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가볍게 그 IBM 퀀텀 플랫폼이랑 키스킷이 뭔지부터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구글에 IBM 퀀텀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데 어, 이렇게 로그 아웃 되신 상태? 만약에 이제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 없으시면 그 캐시에 안 남아 있으면 로그아웃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 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 키스킷을 이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 네, 그래서 먼저 제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다시 로그인을 하고 있고, 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뭐부터 볼 거냐면 먼저 이렇게 아이뱅 퀀텀 플랫폼 아마 다른 화면이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오른쪽 위에 이 점 9개짜리 클릭해서 플랫폼 다큐멘테이션 러닝 중에서 어떤 게 클릭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플랫폼부터 볼 거고요. 보시면 어, 네, 여태까지 돌렸던 잡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무료 계정 들고 왔고 이걸 클릭하시면 어? 네. 아래쪽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 네, 제가 최근에 봤을 때랑 또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어, 한 일주일 전에 봤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물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 지금 자물쇠 표시 없는 요거 IBM 무슨 브루크 같은데 그거랑 뭐 이런 것들 오사카 교토 이렇게 네 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온라인 상태가 요거랑 오사카랑 교토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 나머지는 다 잠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료 결제를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잠금 표시 있는 것들은. 그리고 시뮬레이터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게 안 나오나요? 이게 일주일 전까지만 했어도 이거 클릭하면 다 나왔었는데 음, 그리고 이 IBM 퀀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뮬레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를 흉내내서 음, 에뮬레이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 하다마드 연산을 가한다든가 뭐 파울리 X 연산을 가한다든가 그 큐빗들에게 연산을 가할 때 뭐 레이저를 쏘거나 뭐 어떤 기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게이트들을 구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행렬 연산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컴퓨터로도 그 직접 행렬 연산을 때려서 음,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그 계산 과정을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직접 행렬 연산을 하는 거니까 큐비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렬 크기가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겠죠. 어쨌든 그렇게 모방도 가능합니다.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무제한 이용이 가능했는데 그 공짜로 열린 양자 컴퓨터들 무제한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무료 계정의 경우 10분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달에는 거의 안 사용해서 4초를 사용했는데 한 양자 컴퓨터에다가 굉장히 얇은 회로를 한 1000번 정도 샷을 때리면 그러니까 1000번 정도 실행을 시키면 한 2초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총 한 2096샷 정도를 때렸는데 굉장히 얇은 회로를 4초 정도 나왔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안 나오는 게 되게 아쉽네요. 다시 한번 구조를 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러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코스들이 있습니다. 뭐 퀀텀 컴퓨팅 인 프랙티스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 퀀텀 인포메이션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저는 지금 여기 0%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거 베리에이션 알고리즘 디자인 한번 쭉 해보고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봤었는데 되게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양자 정보의 기초적인 부분, 이론적인 것도 학습하시고 이제 퀴즈킷 어떻게 다루는지 그 코딩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튜토리얼들도 있고, 네, 그렇게 됩니다. 하고 이 러닝 그리고 지금 여기 러닝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컴포저가 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컴포저를 누르시면 그 양자 회로를 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런 화면 혹은 이제 큐빅 개수가 3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 이제 실행하신다면 그거는 여기 큐빅 가까이 대고 마우스 우클릭이 아니구나. 클릭을 해서 플러스를 하거나 아니면 클릭해서 탑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큐빅 개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양자 게이트들을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게 파울리 X 게이트라는 건데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음, 낫 게이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0 상태를 1 상태로 바꿔주고 1 상태를 0 상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고전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낫 게이트와 같은 거고 지금 보시면 모든 세 개의 스테이트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000이 100% probability를 갖고 갖게 된다고 써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LSB에 가장 마지막 비트에 이제 NOT 게이트를 가하면 이제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하면 다음과 같이 001 이제 제일 마지막 비트 LSB가 1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양자 회로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제 양자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한 회로는 그렇게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컴포저를 이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이제 큐빅 개수가 많아지면. 그리고 이 하다멀드 그리고 저희가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 볼 양자 회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여기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라는 건 하다마드 게이트인데 하다마드 게이트는 뭐냐면 원래 처음에 0 상태였던 거를 0과 1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그 루트 2분의 1의 0 상태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1 상태로 동등하게 중첩시키는 그러한 양자 상태, 그러한 양자 회로입니다. 양자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마지막 LSB가 이 뒤에 두 개는 안 건드렸죠. 뒤에 두 개는 안 건드리고 가장 LSB를 보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00이랑 001 이게 50% 확률로 관측이 된다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요거 가장 LSB만 이제 0과 1이 동등한 확률로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시낫 게이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요 컨트롤 여기가 1 상태인 경우에만 여기 그 타겟의 낫 게이트 그 파울드 X 게이트를 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일 때는 여기다 낫 게이트를 가니까 얘 원래 0이었으니까 1이 될 거고 얘가 하다마드로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데 만약 0일 때는 이게 컨트롤이 작동을 안 해서 이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00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안 쓰고 해서 말로만 해서 뭔가 좀 애매한데 보시면 00과 혹은 11 이 두 개로 이제 관측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축소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면 다음과 같이 000 상태와 111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 측정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코딩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상태, 그러니까 전부 다 0 상태, 전부 다 1 상태 이 두 가지 상태가 동등하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GHG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GHG 스테이트를 한번 코딩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 환경 세팅이 필요한데요. 개발 환경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아나콘다라는 거 다들 이용해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 아나콘다라는 게 있는데 혹은 이제 미니콘다. 아나콘다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자 OS에 맞게 여기 보시면 윈도우, 맥OS, 리눅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각자 OS에 맞는 것을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윈도우 이런 것들 클릭하셔서 그럼 이제 설치 파일 exe 파일, executable 파일이 이제 다운 받아지고 그걸 이제 더블 클릭해가지고 쭉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설치를 다 하셨다면 저 이거 녹화하는 거죠, 네, 한영님? 어,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녹화본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냥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개발 환경 세팅 어, 그 나중에 천천히 이제 녹화본 돌려보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아나콘다가 설치가 됐으면 그 여기에서 음,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주세요. 이걸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셔도 되죠. 하시면 다음과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콘다라는 걸 왜 설치했냐면 음, 저희가 개발 환경을
만들 때 그 코딩 이제 개발을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패키지들을 사용하게 되고 어, 그러면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여러 개의 패키지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근데 그런 패키지들을 이 컴퓨터에다가 통짜로 그냥 설치를 하면 A라는 프로젝트 진행할 때랑 B라는 프로젝트 진행할 때 어, 각각의 패키지, 각각의 라이브러리의 필요한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 환경이란 걸 만들어서 그 각각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A에서 사용할 가상 환경을 만들고 프로젝트 B에서 사용할 가상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환경을 분리해서 각각의 가상 환경에 어,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줘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 그리고 아나콘다라는 게 이제 콘다가 버전 관리도 해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가상 환경을 제공을 해서 어, 개발을 하실 때 버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했고 아나콘다 설치하지 않고도 뭐 파이썬 M, VMV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Virtual Environment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주피터 노트북이란 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아나콘다를 선택을 했고요. 보시면 가장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키시면 가장 이제 보통 디폴트로 하는 게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걸 확대해서 볼게요. 네, 이것들은 업데이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치하거나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키면 가끔 귀찮을 때 빼고는 이거를 한 번씩 쳐주는 편이에요. 그 아나콘다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이걸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잘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콘다 업데이트 all이라는 것도 입력을 아 짝대기를 2개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또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랑 그 다음에 요 콘다 업데이트 all이랑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것들은 생략할게요.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입력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엔터는 치지 않도록 할게요. 오, 이거 방금 업데이트하고 왔는데 또 설치하라네요. 어쨌든 업데이트가 또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명령어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PIP라는 거를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위에서 봤던 2개랑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거 1개까지 이제 보통 디폴트로 해주고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이제 귀찮아서 안 했다가 한 번에 하려면 나중에 막 레퍼런스 파일 없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아나콘다 지운 다음에 새로 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하면 되니까 될, 해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자주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각설하고 가상 환경 만드는 것부터 할게요. 제 개발 환경 만드는 거. 개발 환경 만드는 거 먼저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어, 음, 개발 환경 CSG라고 이게 뭐냐면 콘다 create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 거다. 그리고 이름은 QCSG로 해줘라. 한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파이썬 버전을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뭐 파이썬 버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정 파이썬 버전을 원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그 가상환경이 설치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YN 이렇게 나오면 이게 yes, Y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셔도 되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 여기 꺽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입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Y 안 입력하시고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잘 만들어졌고 이 가상환경을 액티베이트 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걸 입력을 하면 뭐가 바뀌냐면 이 앞에가 베이스였는데 QCSG로 바뀌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가상 환경에서 어, 이제 QCSG라고 저희가 방금 만든 그런 가상 환경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명령어도 있는데 어, 콘다 env 리스트는 가상 환경 리스트를 불러와줘 라는 명령입니다. 보시면 지금 QCSG 옆에 이제 별표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이면 이대로 따라오셨다면 베이스랑 그 QCSG 이렇게 두 개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른 프로젝트나 뭐 할 때 이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거 큐퐁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그 양자 그 게임이거든요. 그 양자 그 확률 갖고 탁구 치는 탁구? 뭐 그런 게임인데 그 누가 어떤 분이 이제 기터브에 올리셔가지고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운받았던 적 있고 어쨌든 지금 이 별표가 QCSG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QCSG 되어 있고 잘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부터는 가상 환경을 꾸며줄 거예요.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줄 건데 어, 최근에 최근 한 몇 달 전에 키스킷이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버전 1이 나왔거든요. 원래 0. 몇 버전 막 이렇게 나오다가 버전 1 버전이 나와서 아마 옛날에 있던 자료들이랑은 약간 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 일주일 전에 해봤는데 먼저 PIP를 인스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Yes가 선택돼서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것들을 한 번씩 다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다 캐시에 들어가 있어서 빨리빨리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그 캐시에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키스킷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키스킷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해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사용할 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개입니다. 키스킷 에어, 그다음 키스킷 IBM 런타임 이렇게 있고 저는 다 캐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쭈쭈쭈 캐시에 있는 거 불러오고 뭐 설치되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상 환경에 설치가 되고 있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키스킷 관련된 세 개를 설치했죠. 키스킷 에어, 그다음 키스킷 IBM 런타임.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어, 부차적인 그런 것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주고요.
저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띄어쓰기 쓰면 그 다른 것들을 인식하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저게 한 세트로 가운데 띄어쓰기가 있는데도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인스톨을 할 때 뭐 제가 컨다 인스톨을 쓸 때도 있고 PIP 인스톨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어, 일단 콘다 인스톨이 가능할 때는 콘다 인스톨이 쓰는 것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아나콘다가 버전 관리를 해줘가지고 한 번에 업데이트할 때 버전 충돌을 막아주면서 얘네가 업데이트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콘다 서버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PIP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합니다. PIP로 인스톨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주피터 노트북까지 잘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요러한 이제 명령어 아마 맥북이나 리눅스 사용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런 CLI 기반 창이 여기서 파일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 제 유저 이름이 고슴도치라서 지금 홈 디렉토리에 있는 건데 어, 여기서 제가 무슨 디렉토리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서 지금 디렉토리 검색하는 거 치기가 두렵긴 한데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이 디렉토리 약자인 dir을 치면 제가 무슨 디렉토리를 갖고 있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해서 그 중에서 이 documents 이게 내 문서에 해당되는 그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내 문서에 해당되는 그 파일이거든요. 그럼 거기로 이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d 이동할 거다. 어디로? documents로 이제 이동을 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보시면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고슴도치 이러한 유저의 이제 다큐멘트 내문서 파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이미 그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어, 내문서에 들어와서 있는 이런 파일들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러한 걸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그 파일을 이미 만들어 놔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어, 지금 여기에 제가 저장해 놓은 파일들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해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코드 부분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어? 주피터 북이라고 했죠. 네, 주피터 노트북 하면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웹에서 웹 기반으로 열리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 로컬 호스트 에서 8888 포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들인데 이 파일들은 제가 GitHub에 올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GitHub 링크를 어, 음, 어떻게 공유 드리지? 음, 그거 그 이 저희 채팅창에다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네, 요건데 제가 옛날 별명이 고슴도치였어가지고 이 고슴도치를 자주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어, 이 GitHub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파일들 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있는 파일들이 이미 요 디렉토리에 갖고 왔고 어, 이 주피터 노트북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피터 노트북 튜토리얼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전에
여기 헬프 눌러서 여기 쇼트컷 그 단축키들 보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고 단축키들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와 주피터 노트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피터 노트북이 되게 편리한 게 아마 사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마크다운과 코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한 그런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커널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아이고 지금 이걸 클릭하신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갔죠 방금.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나하나 셀들이 실행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봐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사용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데 이거를 사용 안 하고 오로지 키보드로 한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드냐면 커맨드 모드. 잠시만요. 지금 커맨드 모드라는 겁니다. 커맨드 모드고 수정 모드, 에디트 모드라는 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엔터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엔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ESC를 누르면 여기 깜빡이는 커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라졌죠. 그럼 다시 이제 커맨드 모드로 들어오게 된 거고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확대를 했고 지금은 다시 뭐 커맨드 모드고 다시 엔터 누르면 수정 모드, ESC 누르면 커맨드 모드 이렇게 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네,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샵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마크다운 그 문법이라서 이건 이제 뭐 제목 그 H1 그 큰 제목으로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커맨드 모드랑 수정 모드에 대해서 보았고 지금은 커맨드 모드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A를 지금 커맨드 모드에서 A 버튼 누르면 위에 새로운 셀을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맨드 모드에서 B를 누르면 아래에 새로운 셀을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를 두 번 누르면 삭제 그다음 D를 두 번 누르면 삭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Shift 엔터를 눌러서 해당 셀을 실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수정 모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됐다. 하면 이제 Shift 누르고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이제 마크다운도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에 이 커맨드 모드랑 그 수정 모드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셀과 마크다운 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셀 종류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로우 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로우 셀 같은데 어쨌든 그 지금 커맨드 모드에서 지금 이런 명령들은 커맨드 모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수정 모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어쨌든 이런 커맨드 모드에서 Y키를 눌러서 코드 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텍스트들 입력하는 거라서 마크다운 셀이라고 하는데 이거 Y키를 누르면 지금 여기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쓰면 여기 이제 꺽쇠가 보이죠? 이게 있으면 코드 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코드를 실행시킬 때 이런 코드 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지금은 단순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시 M키를 눌러서 마크다운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마크다운 변경하고 Shift 엔터 눌러서 실행을 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코드 셀인데요. 지금 이렇게 꺽쇠가 있죠. 이 코드 셀을 Shift 엔터를 누르면 여기다가 그 새로운 코드 입력해 볼까요? 약간 국룰로 하는 이 지금 파이썬인데 국룰로 하는 그 코드는 그거죠. 헬로 월드.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지금 코드 셀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이 꺽쇠가 있으니까 코드 셀이고 만약에 꺽쇠가 없는 이런 마크다운 셀이었다 하면
Y키를 눌러서 이렇게 코드 셀로 또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Shift Enter를 누르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크다운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다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사용하실 때 제목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눌러서 제목을 바꾸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 이걸 창을 나가고 나서 지금 이 초록색 버튼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열려 있다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러닝 여기를 눌러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를 클릭해서 아이고 셧다운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것도 옛날이랑 구조가 바뀌었네요. 그 셧다운 올만 보이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셧다운 시킨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셧다운을 주기적으로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어, 셧다운이 없네요. 하여튼 어쨌든 이 BQIT 튜토리얼 그 BQIT는 뭐 다른 걸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저희가 세팅한 가상환경 있잖아요. 그 QCSG 아까 이 검은 화면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이 QCSG라는 가상환경에 아까 퀴스킷이라는 것도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을 때 이제 Shift Enter를 누르면 잘 실행이 됩니다. 그 퀴스킷 5 1.1 버전이 새로 나왔나 보네요. 오,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0 버전이었는데 하여튼 이 퀴스킷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상환경에 그 퀴스킷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버전은 지금 현재 설치된 버전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IBM에서 제공하는 아까 IBM 퀀텀 플랫폼 여기에서 봤던 지금 여기서 오른쪽 저 마우스 클릭해서 플랫폼으로 돌아갈게요. 보시면 이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여기 시스템 4가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4가지를 이제 코드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 양자 컴퓨터 명령을 내렸는지 이제 IBM 입장에서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API입니다. 이건 이제 각자 비밀이기 때문에 먼저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될 겁니다. 복사가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네 토큰 커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API 토큰이 커피됐고 지금 이렇게 주석 처리하는데 이 두 줄을 주석을 풀어서 여기에 여러분의 토큰 그 API 토큰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노트북에 그 어카운트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공용 노트북이나 이런 데에는 이걸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셨으면 다시 이 토큰을 삭제하셔야 되고 그 개인적인 노트북, 개인적인 데스크탑에만 이 세이브 어카운트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토큰을 복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 API 토큰은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임의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코드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그 계정이 잘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API 토큰을 입력한 순간부터는 그 양자 컴퓨터를 그 IBM 퀀텀 플랫폼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이미 API 토큰을 한 번 더 입력하신 분은 이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돌리면 또 에러가 날 거예요. 너 이미 있는데 또 쓰려고? 또 쓸 거면 뭐 overwrite true 이걸 설정해놔 해가지고 뭐 에러가 나오는데 그 에러 overwrite true 그거 쓰기 귀찮으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거를 불러오는 코드만 이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IBM 컨텀 플랫폼에 요 API 토큰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유료 계정 사용하시는 분은 더 조심해야겠죠. 노출 안 되게. 네, 그렇게 되었고 이거는 쓸데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러분 계정을 불러온 거를 서비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들, 그러니까 어떤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별표가 나온다는 건 실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보시면 이게 바뀌었구나. 진짜 일주일 전이랑 많이 바뀌었네요. 양자 컴퓨터, 이게 진짜 실제 양자 컴퓨터들이거든요. 어, 제가 그럼 그냥 요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진짜 실제 양자 컴퓨터고 아마 지금 1.1.0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생긴 변화인가 보네요. 원래는 여기에는 그 IBM에서 제공하는 그 시뮬레이터들, 좋은 고전 컴퓨터로 이제 행렬 연산 빠르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고전 컴퓨터들도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실제 양자 컴퓨터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백엔드들을 이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분 만큼의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요. 네, 그래서 어, 어, 여기는 이제 키스키 서브 모듈들인데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듈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키스키 서킷, 뭐 키스키 퀀텀 인포, 그다음 키스키 에어,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 프리미티브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 5개는 되게 자주 사용하는 서브 모듈들이니까 키스킷의 이제 하위 모듈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요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거 링크를 클릭하시면 뭐가 나오는데 이게 IBM 퀀텀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지금 1.1.0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아까 처음에 저도 가상환경 세팅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최신 버전을 다운받았나 보네요. 그래서 1.1.0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코딩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여길 보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PI 레퍼런스들이 잘 있고 뭐 이걸 클릭하면 설명이 자세히 이런 예제까지 있으면서 지금 이걸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이 양자회로. 아까 제일 처음에 GHG 스테이트라는 거 만든다는 양자회로 만들 건데 이미 정답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예시들이랑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식적인 그러니까 아까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여기 위에 API 레퍼런스에 지금 키스킷 SDK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 네, 여기 키스킷 런타임 그다음에 뭐 키스킷 IBM 런타임 REST API 뭐 이제 에러 코드 레지스트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모듈들에 대한 이야기고 런타임을 클릭하시면 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런타임이라는 것도. 음, 지금 시간이 33분이니까 제가 40분쯤에 시작했었죠. 벌써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적인 사이트에 있는 거 말고도 저희가 키스키 관련돼서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거긴 이제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 IBM 메인테인드 붙어 있는 것들은 IBM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 되게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거는 그 quiskit AR 이것도 아까 가상환경 설정할 때 다운받았었죠. PIP 인스톨 했었죠. 그래서 요 quiskit AR 관련된 게 궁금하면 여기 있는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해서 보시면 또 될 겁니다. 어, 이걸 원했던 건 아닌데 음, 뭐 바뀌었나? 잠시만요. 아, 네. GitHub 페이지 웹은 잘 나오네요. 어쨌든 여기서 API 다큐멘테이션 보셔서 또 이제 어, 음,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뭐 이런 것들 어떤 걸 사용하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직접 개발하실 때 필요한 건데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퀴즈킷에서 음, 이 양자 회로를 만들 때 두 단계로 만듭니다. 먼저 양자 회로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execute, 그러니까 실제 백엔드에 넣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시키는 건데 먼저 이 빌드하는 과정은 되게 쉽습니다. 쉽고 이 execute 할 때 어떠한 백엔드에 어떠한 백엔드, 실제 양자 컴퓨터인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를 모방하는 고전 컴퓨터인지 그런 것들 선택해주고 어, 그다음에 뭐 에러 미티게이션은 어떻게 얼만큼 쓸 건지 뭐 에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다이나믹 디커플링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 세팅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먼저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execute는 되게 간단하게만 진행을 할 거고 이 빌드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양자 회로를 만드는 건데 먼저 키스킷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퀀텀 서킷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어,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 2가 2큐빅짜리 두 개의 큐빗이 있는 그 양자 회로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걸 벨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0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겠다. 그 다음에 0을 컨트롤 비트라고 1을 타겟 비트로 하는 시낫 게이트를 가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양자 회로를 그려줘라. 그리고 이 MPL은 매트lab인데 예쁘게 그려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네, 이게 하다마드 게이트고 이게 C낫 게이트입니다. 여기서 CX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컨트롤 비트, 낫 비트, 낫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자 회로 뒤에다가 측정하는 부분도 붙여주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큐비트 두 개가 있는데 측정을 해서는 이제 측정 결과는 그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클래시컬 고전적인 그런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행을 했죠. 하고 네 이러한 양자 상태를 만들었으면 어떠한 양자 상태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이러한 양자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양자 상태를 알아내는 그러한 도구는 quiskit 에어의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라는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과정에서 이미 빌드를 다 했고 이제 execute 과정으로 들어온 건데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는 어, 이 양자 회로를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 최종적인 양자 상태가 뭔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자세한 코드들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양자 상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쿼즘 시뮬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볼게요.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원래 스테이트 벡터 시뮬레이터를 돌렸을 때 나온 결과가 이거였잖아요. 그럼 00 앞에 붙은 개수가 2분의 루트 2 그리고 11 앞에 붙은 개수가 2분의 루트 2고 이것이 각각의 파동 함수의 그 진폭이기 때문에 확률 진폭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하면 확률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D 베이시스 그러니까 0과 1을 기저로 하는 그런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게 되면 00 상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루트 2의 절대값의 제곱 즉 2분의 1 그리고 11이 관측될 확률도 2분의 1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쿼즘 시뮬레이터는 그 고전 컴퓨터긴 한데 그 시뮬레이터긴 한데 그럼 이 스테이트 벡터에 따라서 양자 상태들 샘플링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의 확률로는 00을 샘플링하고 절반의 확률로는 이제 11을 샘플링 하는 거겠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벨 앞에서 만든 양자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 양자 회로를 넣어서 쿼즘 시뮬레이터에 돌리니까 대충 00이 530번, 11이 494번. 이게 대충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샷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24번 샷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총 1024번 실행을 시키고 그 중에서 530번이 이제 00이 나왔고 494번 11이 관측되었다. 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준 겁니다. 다음 유니터리 시뮬레이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떠한 양자 회로의 전체적인 유니터리 그 연산을 보여주는 거고 넘어가고 해서 네 그래서 GHG 스테이트로 넘어오면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런 푸사이 루트 2분의 1의 000 더하기 111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고 그걸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 여기는 이 세 줄의 과정을 이제 양자 회로로 구현한 게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세 개의 큐비트와 세 개의 클래시컬 비트가 있는 양자 회로를 만들고 0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0번째 큐빗이 컨트롤이고 첫 번째 큐빗이 타겟인 그런 스낫 게이트를 가하고 이것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번째 큐빗에 있는 값을 측정했을 때 0번째 클래시컬 레지스터로 그 값을 저장하고 측정값 그 다음에 첫 번째 큐빗에 있는 정보를 첫 번째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큐빗을 측정했을 때 나온 결과를 이제 두 번째 클래시컬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자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진짜 양자 컴퓨터 흉내 내려고 이렇게 샘플링 해주는 거 보면 000과 11이 이제 절반씩 대충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지금 1024번이죠. 여기 1024로 세팅했기 때문에 샷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드웨어로 돌려볼 거예요. 근데 진짜 하드웨어로 돌려보기 전에 그 진짜 하드웨어는 사실 노이즈가 되게 많거든요. 그 노이즈마저 흉내낸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크 리얼 백엔드라고 말이 되게 어색하긴 한데 가짜 진짜 백엔드. 그러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처럼 이제 흉내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시뮬레이터인 고전 컴퓨터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돌려보면 얘를 백엔드로 세팅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거는 그 백엔드에 해당되도록 이제 뭐 수정을 해주는 단계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000과 111이 절반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GHG 스테이트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상한 양자 회로가 사실은 얘랑 똑같은 양자 회로거든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약간 그 하드웨어에 알맞게 수정을 시킨 거고 어쨌든 측정 결과를 보시면
노이즈가 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000과 111만 관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값들도 관측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것도 페이크,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에 노이즈마저 이제 흉내낸 그러한 고전 컴퓨터 시뮬레이터라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양자 컴퓨터에 사용해보는 그러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실행시키시면 어, 여기서 이 monthly usage 이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어, 실행을 시켜주고 지금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어, 양자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양자 시스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4개. 4개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여기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보낸 게 어느 정도 큐에 쌓여서 그 대기를 해야겠죠. 그 대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오면 그걸 실행시켜서 저에게 그 측정 결과 값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대기열이 가장 짧은, 그러니까 가장 덜 바쁜 걸 알려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GHG 스테이트가 최소한 3큐빗을 필요하니까 그래도 최소 3개의 큐빗이 있는 그런 가장 덜 바쁜 걸 알려줘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을 거고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 다음은 구체적인 설명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샘플러라는 게 이제 샘플링을 해주는 건데 아까 쿼즘 시뮬레이터처럼 그걸 이용해서 그려주게 되면 그리고 이게 나올 텐데 저 성건님 혹시 네.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희 이제 아,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뒤에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스킵해야 네. 되는 부분도 많다면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아, 이어서 차근차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 그림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이즈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번에 좀 차근차근 코드들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양자 컴퓨터 돌려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나온다.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